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예로부터 정월 보름달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놀이를 해왔습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그간 열리지 못했던 지신밟기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꽹과리 소리가 온 마을을 깨웁니다. 이른 아침부터 리사무소 앞에 모인 주민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잡귀를 쫓는 지신밟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나는 풍물장단에 마을회와 청년회가 앞서가면 걸궁패가 뒤따라갑니다. 맨 처음 리사무소에 들어가 한 바퀴를 돌고 지신, 마을 땅의 신을 달랩니다. 벽사 진경이요. 네. 안택 초봉이라. 마을 골목을 지나 집 안에 들어서는 걸궁패. 마당에 소금을 뿌리며 잡귀를 쫓습니다. 집 안에 있던 어르신도 밖으로 나와 걸궁패를 맞이합니다. 삼촌! 개면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 하기가 오개동인데 오개동 사람들이 이 댕기는 일이 아기들이고 모든 동네고 편안히 잘 살게 해줬어 하는 일. 집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도 방문해 한 바퀴를 돌고 무사히 공사가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로 방문한 집과 가게는 200여 곳. 개묘년 새해를 맞아 3년 만에 다시 열린 지신밟기 행사에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하귀일이 민속보존회는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민요인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2차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마을에도 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지신밟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저도 이장인 입장에서 이 지신밟기를 하면서 한 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우리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인 지신밟기. 코로나19로 잠시 멀어져야 했던 주민들은 올해는 소중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놓고 제주에서는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이 수소 트램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자체 개발한 수소 트램.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선도 필요 없어 도시의 미관도 해치지 않습니다. 이미 울산에선 무가선 방식의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 같은 수소 트램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제주 도입에 제시된 트램은 최장 길이 35m, 최대 14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로 최대 속력은 시속 50km에서 70km가 적당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트램과 도시재생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 교통 수요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진행해왔던 트램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전문가들은 트램이 도입되면 도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관광 자원화와 역세권과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램이 달리려면 운행 구간에 3m가량의 노선 폭이 필요해 대중교통 전용 차로 등으로 가뜩이나 혼잡한 도심도로에 어떻게 도입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노선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운영 방식 결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금 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 단지 사업도 하고 있고 제주형 트램 용역을 맡은 한국철도기술원은 오는 6월 중간 보고회를 열어 우선 경제성과 적용 노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과 맞물리며
수소 트램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늘 제주에서 열립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정시 연두 방문에 나섭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홍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주시 퍼시픽 호텔에서 열립니다. 오늘 합동연설회에는 본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제주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열고 5차례 TV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고 당대표는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해 다음 달 12일에 발표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일 제주시를, 모레는 서귀포시를 연두 방문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연두 방문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등 첨예한 현안부터 경제와 복지, 환경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의 행정시 연두 방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모레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과 증거 목록 등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예정입니다. 오 지사 측은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준비 기일이 마무리되면 격주로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토익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64살의 한 여성이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다가 늦가기 대학원생이 되면서 2년간 시험을 준비해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토익 시험 만점 비결은 무엇인지 대구 MBC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recently got a perfect score in TOEIC exam. 대구에 사는 64살 정윤선 할머니, 지난해 12월 치른 토익 시험에서 99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가게 된 미국에서 처음 토익을 접한 뒤 토익 공부에 집중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10년 넘게 영어를 잊고 살아오다 어느덧 손녀 둘을 둔 할머니가 됐지만 2년 전부터 다시 토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일을 갖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토익 점수가 필요했고 예전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만점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 마침내 목표를 이뤘습니다. 딱 클릭을 했는데 990 이렇게 뜨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기뻤고 저희 남편한테만 제가 만점 받을 때까지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시중에 나온 기출문제집은 안 푼 게 없을 정도로 공부했다는 정할머니. 비법을 묻자 만점자다운 답이 돌아옵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집을 완전히 정말 그 예문까지 외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공부했고요. 문법도 완전히 정말 닳도록 공부했습니다. 시험 때마다 겪은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데는 고사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교 시험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책상도 넓게 쓸 수 있고 스피커도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오고 대학교는 좀 한적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음이 안 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는 정할머니는 토익이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줬다고 말합니다. 주부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복지관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로 게임도 가르치고 또 동화도 같이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게 된
기회를 토익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정할머니는 토익 만점 성적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래동화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연계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 토익 만점 할머니라는 걸 한번 채널을 개설을 해서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안개가 낀 곳도 많은데요. 현재 산지와 북부 중산간 지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오늘 5mm 정도의 비가 가끔씩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서 주변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서부 지역 8도, 북부와 동부 지역 9도고요. 남부 지역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후까지 비가 가끔씩 내리겠고 비가 그쳐도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 남부 앞바다와 동부 앞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보단 쌀쌀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365일 연중무휴 야간 진료하는 민관협력형 의원 약국이 서귀포시에 문을 엽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오리에 민관협력 의원 약국이 준공됨에 따라 내일 전국의 의사와 약사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력 의원 약국은 서귀포시가 건물과 장비를 갖춘 뒤 휴일과 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청사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동부경찰서 재건축 사업 설계 용역을 오는 4월 공모한 뒤 내년에 신청사를 착공해 2026년에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 신청사는 현재 청사 뒤편에 36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재건축되며 공사 기간에는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임시청사로 사용합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인근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1km에 사업비는 226억 원이며 토지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이며 생애 1회에 한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청년 451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월동 채소 재배 농가의 물류비를 3월 중에 조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출하된 월동 채소이며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해상 운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월동 채소류 물류비는 5월 이후에 지원해왔지만 유리비와 선박료 급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보조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10곳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새로 설치된 교통신호기가 기존 신호체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 2, 3일 동안 출퇴근 시간대 점검팀을 배치하고 6개월 동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